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교실 밖 인문학 콘서트 지은이 백상경제연구원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통섭의 시대로 10만 명이 함께한 서울시 교육청 인문학 강좌. 다산과 아내 홍씨의 다홍치마.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간 지 10년째 되던 해인 1810년 부인 홍씨가 시집올 때 입었던 다홍치마를 유배지로 보내왔다. 천리 밖에서 귀양살이하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다. 고왔던 다홍치마는 오랜 세월 탓에 빛이 발해 어느새 노을빛으로 변해 있었다. 다사는 이 치마를 자른 뒤 종이를 덧대 소책자로 만들어 두 아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을 적었다. 이게 바로 하피첩이다. 노을빛 치마로 만든 책자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자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다산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벼슬을 할 수 없는 선비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품격을 잃지 말라는 당부는 그를 보는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든다. 세상에 이보다 효과적인 자녀 교육 방법이 있을까? 인류가 그려온 삶의 문이 생각하는 힘. 우리가 고전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고전 속에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열쇠가 담겨 있다.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류가 그려온 삶의 문의를 담고 있다. 종교,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은 선현들의 오랜 고뇌의 성과다. 비록 당장 성적을 올려주거나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8년간 10만 명의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한 결실.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인문학 아카데미 고인돌 2.0 사업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에게 삶의 본질적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왔다. 8년간 10만 명 이상의 시민과 청소년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서울시의 대표 인문학 아카데미로 성장했다. 이 책은 고인돌 2.0 사업 8년의 성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기 위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신화, 철학, 문학에 이어 미술사, 스토리텔링, 영화, 환경, 인공지능 등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주제를 담았다. 인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자 오늘날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대중문화로 통하는 지름길이며 상상력의 원천인 유럽 신화, 완전한 첫걸음, 내가 누구인지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자아의 발견과 문학, 철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철학하는 삶이란, 고전 문학과 영화를 비교하는 원작과 함께 영화 읽기, 행복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살면서 갖고 싶은 5가지, 예술 앞에 당당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박에 읽는 서양 미술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새로운 접촉 문명 온택트 시대이다.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통섭의 시대로 인류는 3차 산업혁명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로봇이 인간의 고단한 일을 대신해 주는 날도 머지않았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쌓여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력을 발휘할 때다.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통섭의 시대로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이 지구 공동체 이론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며 창의적인 생각의 싹을 틔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접촉 문명, 온택트 시대. 글로벌 접촉의 신조류, 새로운 생존 전략 온택트.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몇 달 사이에 전 세계 213개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세계 각국은 과격하리만큼 철저한 도시 폐쇄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두었지만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벼랑 끝까지 몰리게 했다. 각국 정부는 긴급 재난 구호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공급했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미국 실업자들은 코로나로 다 죽지 않는다. 그러나 굶으면 다 죽는다. 경제활동을 재개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생존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재개해야만 할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사람들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잠시 주춤했던 감염자 수가 다시 폭증하기도 했다.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2020년 10월 말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매일 55만여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공식 집계된 누적 확진자는 4,580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매일 수천 명씩 증가하여 누적 사망자가 110만 명을 넘었다. 공식적인 집계치만 보아도 치료를 마친 인구의 약 5%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공기 전염과 무증상 감염이란 특징이 있어서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도 뭄바이 빈민가에서 검사한 무작위 혈청 검사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57%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 국가는 감염률이 거의 집단 면역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감염자 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는 있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실제 감염자 수가 2~3배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공기 감염이란 점에서 악성 바이러스다. 일단 대중 속으로 확산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퍼져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집단 면역 단계까지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물론 많은 제약회사들이 개발 중인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한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겠지만 이들 치료제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에는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생존 전략으로 등장한 온택트 문명.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바이러스들과 생존 투쟁을 해왔다. 인체에 생소한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인간 게놈에 항체 단백질을 만드는 새로운 처방전이 기록되었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인간으로 진화해왔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만 바이러스의 항체를 갖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킨 사람들은 생존했다. 바이러스를 극복한 인체는 항체 능력을 게놈에 기록하게 되고 더 이상 같은 바이러스에 위험하지 않게 된다. 항체 생성은 유전학적 생존 방식이다.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가 가장 유사한데 게놈의 뉴크레오티드를 비교해보면 1~2%의 차이밖에 없지만 단백질은 약 80%가 다르다고 한다. 이들 서로 다른 단백질 중 30% 이상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추정한다. 인체는 환경이 급변하면 생존을 위해 적응, 진화를 해왔는데 바이러스는 인간의 진화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 환경변화 인자이다. 역사적 대처법 격리.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대항해 온 방법은 서로 왕래를 끊고 일부가 사망하더라도 전염병이 소멸될 때까지 마을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법이었다. 1918년에서 20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때만 해도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이 없었기 때문에 집단 면역 단계에 이를 때까지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런데 첨단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대책은 마찬가지다. 도시를 차단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율은 일반 독감이나 사스보다도 큰 2에서 4 사이즈라고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 정부는 우한과 허베이성을 완벽히 봉쇄하고 환자들을 내부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규모 병상을 마련했다. 이 같은 도시 봉쇄 집중 치료 전략이 성공해 2달 만에 코로나19로부터 탈출했다. 하지만 우한으로부터 이미 탈출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에 퍼져나갔다. 초반에 방심했던 각국도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국경을 폐쇄하고 도시 간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치료제가 없으니 생존을 위한 바이러스 대처법은 철저한 차단뿐이었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서로 접촉을 끊고 소통이 없다면 원시 사회와 마찬가지이다. 도시 폐쇄 초창기에 우한에서는 아파트 창밖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란 노래를 합창하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발코니에 악기들을 들고 나와서 음악을 합주하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은 서로 단절된 상태로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통신망을 통한 비대면 접촉.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되려면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서 보급되어야 하지만 그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때 각국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장을 폐쇄하고 학교 문을 닫기도 했다.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했던 20세기 초반과 달리 21세기 통신망은 실시간 영상통신도 가능할 뿐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이미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숙된 상태이다. 대면을 통한 비즈니스는 어렵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영역은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촉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필수 업무 직원을 제외한 인원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방안을 찾았다. 직원들 간 또는 고객과의 물리적 접촉을 대신할 수 있는 원격 화상회의가 일상화되었다. 사실 상당수의 정보통신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해왔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장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학교가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은 재택근무를 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가 도시 폐쇄 명령을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했을 때 사람들은 사무실 출근보다 재택근무를 선호했다고 한다. 맨하튼 같은 곳은 출근 인원이 8%뿐이었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택했다. 기업마다 온라인 회의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구태여 교통 혼잡을 겪으며 출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맨해튼의 금융기업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아예 사무실 근무 대신에 재택근무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영구의 재택근무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바이러스 상황이 비교적 안정된 국내의 경우도 조밀 환경 속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일시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한다. 비대면 접촉의 장점은 서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하면 서로 상대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원격 화상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대면하는 온라인 소통, 즉 언택트는 시차를 허용한 언택트 방식과 달리 상대의 표정이나 억양을 살피면서 의도를 즉각 파악하기 쉽다는 점에서 소통 효율이 훨씬 높은 접속 방식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류의 소통 문명을
컨택트 중심에서 언택트나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류가 생존 전략으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존한 생물학적 현상 대신에 인간이 개발한 온택트라는 기술 문명을 활용하는 셈이다. 새로운 생존 문명이라 할 수 있다. 끝이 아니길 기도해 이 밤을 붙잡고 싶어져 이대로는 널 못 보내 무엇도 우리가 나눌 순 없으니까 Now I know I'm a bad boy And I know you're a good girl 사랑해 넌 내 눈이 서툰 마음만 앞세워 수많은 상처를 주고만 이건을 울렸지 맘대로 안돼 날 사랑하는 게 젊은 날의 우리 둘 널 익은 내 첫 사랑의 기억 이 노래가 우리를 그때로 다시 돌려줄 수 있게 그날이 오면 그때 말할게 내 생애 전부는 너였다고 그 이유의 끝 그날이 오면 날 달려갈게 너에게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be missing you 운명처럼 그날이 온다면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be missing you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우리 너무 일찍 만난 것 같다고 Too young to know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Don't know how to love 그때 몰랐던 것들 이제서야 이어져 알고 있는 것들 그대로 떠나면 죽음에 달라졌을까 그때 눈이 좀 어렸었지 모든 게 처음처럼 어려웠지 One little boy and a little girl 그때 우리가 너무도 그리워 I can turn back time 그리워 I wanna turn back time 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날이 오면 그때 말할게 내 생애 전부는 너였다고 그 이유의 끝 그날이 오면 날 달려갈게 너에게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be missing you 운명처럼 그날이 온다면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be missing you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바래 간절했던 나의 바람이 기적처럼 이뤄진다면 널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be missing you 운명처럼 그날이 온다면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be missing you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그날이 오면 그때 말할게 내 생애 전부는 너였다고 그 이유의 끝 그날이 오면 날 달려갈게 너에게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be missing you 운명처럼 그날이 온다면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be missing you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바래 세계적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2월 말에 커뮤니티를 통해 4월 서울을 시작으로 개최 예정이던 BTS 맵 오브 더 소울 투어 공연을 취소했다. 공연 시점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공연 인력과 장비 등을 국경 너머로 이동시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람객과 아티스트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BTS의 수많은 팬들은 공연 취소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이 빨리 종식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환불받은 공연료를 당시 감염자가 폭증하던 대구 코로나19 환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BTS는 이 같은 팬들의 성원에 화답하기 위해 당초 서울 공연 예정일이던 4월 18일과 19일에 맞춰 유튜브 채널 방탄 TV를 스트리밍했다. 하루 동안 조회수가 5,059만 건을 기록했으며 동시 접속자가 최대 224만 명을 기록할 만큼 관심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공연과 해외 투어의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국내 아이돌 그룹은 온라인 무대 공연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과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 공연을 유료화하는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 방탄소년단은 2월 14일에 첫 온라인 유료 콘서트 방방콘더 라이브를 개최했다. 오프라인 공연과 방방콘을 차별화하기 위해 만든 멀티뷰 스트리밍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연 현장을 촬영한 6대의 카메라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여 각기 다른 멤버의 풀샷과 클로즈업 화면을 제공하므로 팬들은 공연 현장에서처럼 자신이 원하는 멤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화면에 설치된 아미밤을 클릭하면 아미밤이 폭죽처럼 터지면서 공연 중인 멤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총 107개 지역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가 75만 6,6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에 참가한 팬들의 규모는 보통 운동장 공연에 동원했던 관객의 15배에 달했다. BTS는 막대한 공연 티켓 판매 수익뿐 아니라 유료 팬클럽 가입자 수도 1만 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초부터 무대 공연 예술계는 거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고 종사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공연 기회가 닫혀버린 예술계는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공연 녹화물을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렇듯 온라인 비대면 공연이 대부분 무료 공연이던 상황에서 BTS의 온라인 유료 공연이 좋은 사례가 되어 아티스트들은 앞다투어 온라인 유료 공연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이젠 온라인 유료 공연이 상식이 되었으며 빌보드 홈페이지에는 예정된 온라인 음악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 아티스트 공연은 전 세계 팬들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대규모 공연 예술이 어려우므로 이제 아티스트들의 생존 경쟁은 온라인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아티스트들은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팬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관람하는 방식의 라이브 쇼가 진행될 것이다. 이제는 온라인 무대 연출 기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온라인 무료 공연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트롯신들의 랜선 버스키. SBS는 2020년 초 세계적인 K-POP 열풍에 발맞춰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K-트로트의 진가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트롯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국내 최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해외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하며 현지인들에게 K-트로트를 소개한다는 야심찬 기획이었다. 첫 번째 공연지로는 베트남 호치민이 선정되었다. 호치민 시내 공터들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거리 공연을 하자 낯선 음악을 서먹하게 받아들이던 현지 관중들도 차츰 트로트 음률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호치민 공연의 마지막 날 무대가 끝나자 청중들은 가지마를 연호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결국 앙코르 곡으로 김연자가 아모르 파티를 부르자 모두 일어나 아모르 춤 파티로 화답했다. K-트로트의 확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베트남 버스킹 공연을 마치자마자 코로나19 사태를 맞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려던 방송사의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해외 버스킹 공연이 좌절되자 방송사가 고안한 돌파구는 랜선 콘서트였다. 인터넷선을 통해 양방향 소통 공연을 한다는 의미다. 유튜브 등을 통한 실황 중계 공연에서는 영상 콘텐츠가 관객에게 일방향으로 전달될 뿐 공연자가 관객의 실시간 반응을 확인할 수 없다. 문자 채팅은 가능하다지만 표정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일방향 소통이
일상일 뿐이다. 하지만 랜선 콘서트는 공연 영상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관객들의 응원 모습을 공연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담아 공연자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 콘서트다. 공연자는 환호하며 공연을 즐기고 응원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흔드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온라인 관객은 SBS가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초대한 사람들이었다.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스위스, 쿠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해외 교포 및 현지인들이 참여했다. 중앙 무대를 360도로 에워싸는 공면 형태의 대형 벽면 스크린 위에 400여 대의 모니터를 설치했다. 온라인 콘서트에 참가한 모든 관객은 자신의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연장에 설치된 400여 대의 모니터로 송출한다. KT는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제공했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 세계로 실시간 방송을 내보냈다. 이때 관객과 동시에 영상을 교류하는 기술은 영상 전문 솔루션 업체 헤든브릿지의 브레이크아웃을 활용했다. 브레이크아웃은 원래 온라인 회의나 교육을 실시간으로 구현해주는 소프트웨어이며 일반 웹카메라와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영상과 컨텐츠를 결합할 수 있다. 이로써 SBS는 기술적으로 트루신이 떴다. 라이브 중계를 할 수 있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팬들이 객석이 아닌 집에서 앱과 PC를 통해 트루신 무대에 접속했고 무대에 선 가수들은 360도로 둘러싼 초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관객들의 뜨거운 함성과 감격에 반응했다. SBS는 전 세계적으로 공연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훌륭한 온라인 방송을 치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고 랜선 버스킹 포맷은 저작권 등록 중이라고 한다. SBS 랜선킹 선곡은 다른 방송국에도 자극제가 되었다. 다양한 포맷으로 원격 라이브 방송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MBC의 도전 요리 프로그램 백파더이다. 요리 전문가 백종원이 초보 참가자 49명에게 화상통신으로 요리 과정을 설명하며 함께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화상통신을 통한 라이브 방송은 요리뿐만 아니라 음악, 요가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주제로 시청자들과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회의 및 강의 시대. 수십 년 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는 곧 다가올 미래로 여겨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회의실 방문 대신 PC 화상회의로 업무 협의를 시도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화상회의는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다. 연인이거나 가족들처럼 가까운 관계가 아닌 경우 스마트폰의 화상통화조차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상황이 반전했다. 수년 동안 활용을 꺼리던 원격 화상회의 기술이 많은 모임에서 활용되었다. 원격 화상회의에 대한 온갖 불평이나 거부가 씻은 듯 사라지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당연한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원격 상대를 좀 더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질이 높은 기술을 선호하게 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의 웹캠 화면을 타일 형식으로 배열하는 대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회의 탁자를 둘러싼 모습이나 강연장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교육 현장이다.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바람에 새로운 교실 환경이 확산되었다. 초중 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학들은 독자적인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학기 초부터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허겁지겁 도입하고 교수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는 등 부산했다. 사실 온라인 강의는 수년 전부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활용해온 방법이지만 교실 수업만을 고집해오던 교수들에게는 큰 낭패였다. 온라인 강의 자료를 허겁지겁 만들고 어색한 카메라 앞에 나선 교수들에게 학생들은 많은 댓글 질문을 쏟아냈다. 교실 수업에서는 침묵하던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온라인 채팅이나 학습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교수들과 달리 학생들은 이미 인터넷 강의에 적응해 있고 온라인 강의에 미숙한 교수들만 혼쭐이 나고 있다.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가 사교육 시장에 정착한 것은 20여 년 전 일이다. 메가스터디의 창업자 손주은 대표가 당시 홈쇼핑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보고 학원 강의를 인터넷 공간으로 옮겼다는 설이 있다. 전국의 수험생들은 일타 인강 강사들에게 몰렸고 이들은 돈더미 위에 올라앉았다. 온라인 강의는 입시 준비에 머물지 않았다. 지식에 굶주린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각종 강의나 학습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 대학들도 교실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MIT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온라인에 공개한 강좌를 PC로만 접하던 사람들은 애플의 아이팟을 통해 모바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인들에게 아이팟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모바일 강좌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2012년 11월 온라인 교육에 대한 특집 기사에서 2012년을 무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해라고 소개했다.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MIT의 회로 및 전자, 스탠포드 대학의 기계학습, 일리노이 대학의 유기화학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 강의는 단순히 교실 강의를 중계하는 단계에서 점차 진화하면서 상호 소통형 강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강의 시간을 15에서 20분 정도로 줄이고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였다.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도 MOOC 공개 강좌를 통해 뭐든지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없던 새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쌓고 양질의 학습을 체험하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력 개발, 진로 탐색, 입시 준비, 보충 수업, 평생 학습, 기업의 e-러닝 등 다양한 이유로 MOOC를 이용한다. 미국의 MIT와 하버드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EDX만 해도 2020년 현재 260개 프로그램에 3,051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국내에도 100여 개 이상의 대학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KMOOC가 있다.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867개 무료 강좌가 공개되어 있다. 국내의 MOOC만 잘 활용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강사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내 맘이 안주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새로운 선택이 필요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교실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다. 해외 유명 대학으로 유학 갔던 젊은이들이 국내로 돌아와 온라인 수업으로 유학 생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구태여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온라인 학습 과정을 통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국내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정규 학습과정과 온라인 무료 학습과정이 실효성 면에서 대비되고 경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보장되지 않고 빚만 지는 형편이다. 대학도 훌륭한 교수진을 확보할 만큼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다. 이쯤 되면 부실한 대학 학습 과정은 충실한 온라인 MOC 학습 과정을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하며 학생들도 대학이 제공하는 학습 과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세상을 앞서가는 전문 지식을 보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대학 교육의 질과 실용성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었고 대학도 생존의 관점에서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온라인 접촉 기술의 발전, 화상 회의부터 모바일 라이브 판매까지 온라인 화상 회의는 원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하는 고가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던 기술이다. 하지만 지금은 통신 속도와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PC는 물론 스마트폰만으로도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2018년 즈음부터 IT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원격 근무와 재택근무를 권장하면서 워라밸, 디지털 노마드 같은 용어가 회자되었다. 정부도 2017년에 이미 행정 업무망을 구축하고 PC 영상회의가 가능한 정부 협업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대면 보거나 출장 없이도 PC에서 영상회의로 온라인 협업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범정부 협업 시스템이다. 정부 부처가 서울, 세종, 과천, 대전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부처 간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다.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고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목적도 있다. 부처 내에서도 각자의 책상에서 영상회의나 영상보고가 가능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나 공공기관 간에도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개인 PC나 휴대폰 영상을 통해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훌륭한 영상회의 시스템도 업무 협의를 위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길 과장과 길 국장을 줄이지는 못했다. 주주총회 라이브 방송.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미국의 각주 정부는 기업들의 2020년도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 주총은 모든 의결을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미국은 이미 2014년 무렵부터 온라인 주총을 개최한 기업이 100여 개에 이르렀고 2017년에는 200개 이상이 참여했으며 2020년 4월 말 기준 2,000개가 넘었다. 국내에서는 현장 주총과 온라인 주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주총만을 허용하고 있다.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에게는 전자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전자투표제를 활용하면 의결 정족수 확보가 쉽고 안건에 대한 논란도 줄일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상장사가 전체 기업의 약 46% 정도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전자투표 제도를 급속히 활용하는 추세인 것이다.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한 곳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주주들이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주총 당일에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현장을 중계해 주었다. 질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경영진이 현장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소통했다. 온라인 실황 중계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포럼이나 컨퍼런스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다. 현장 카메라를 통해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면서 채팅으로 질문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한다. 대부분 주최 측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돌발성 질문이나 항의성
질문들은 차단된다. 쌍방향 소통이라기보다는 주최 측이 참가자에게 정보를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소통이 되기 쉽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주총을 했던 많은 상장사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원만하게 행사를 치렀다. 주주들의 항의나 문제제기 기회는 차단된 반면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결제로 손쉽게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시대라서 웬만한 의사결정은 전자결제로 모두 가능하다. 국회의안의 찬반 투표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주민투표도 전자투표를 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기업의 주총은 좀 다르다. 치열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 과정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온라인 전자투표로 처리하기에는 주최 측의 부담이 클 수 있다. 아무래도 온라인 방식이 가미된 하이브리드 주총이 관행이 되어 전자투표가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팬데믹 시대의 뉴노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은 기업의 생존 문제가 달렸기 때문이다. 도시 폐쇄 상태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적극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에는 다양한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줌, 웹엑스, 스카이프, 구글 미트, 탱고, 지시, 이모, 위챗, 라인 그룹폴, 카카오톡 그룹, T그룹 통화, 토키, 구름이 등이다. 주로 화상회의나 강의 중심으로 발달한 소프트웨어들이지만 기업들은 원격 근무 중 의사소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화상회의는 회의나 마케팅 도구일 뿐 아니라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통신수단으로 진화했다. 일반적인 화상회의는 물론이고 서로 화면을 공유하고 데스크탑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문장으로 채팅을 하고 파일을 교환하고 전자칠판을 통해 이미지를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 화상회의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전례 없이 많은 화상회의를 체험하면서 사무실 근무보다 재택근무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원격 작업과 화상회의를 우려했던 것과 달리 생산성을 훨씬 높여주었다. 전화 대신 화상 호출에 익숙해지면서 화상통화가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많은 기업이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50%씩 번갈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택근무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며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인 의사소통 도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출장 업무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은 2021년 이후까지도 필수 업무 요원을 빼고는 모두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다. 시장조사 기관인 스테디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비즈니스 78%를 화상회의를 통해 처리하고 58%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며 일상 업무의 일부로 여긴다. 보통은 2명에서 4명의 소그룹 회의가 이루어지며 시간과 출장 비용이 절약된다. 문제는 화상회의를 서비스하는 앱들이 급속히 확산되자 미 FBI 해커들이 회의에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경고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보안이 강화된 화상회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기업 특성에 맞게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화상회의 솔루션을 채택하기도 한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삼성 SDS가 개발한 녹스 미팅을 활용하고 있고 LG그룹 계열사도 LG전자 화상통화 장비와 LG CNS 솔루션을 활용해 재택근무 및 원격회의를 지원하고 있다. 화상회의는 앞으로 고객 서비스 기법으로 발전될 수 있다. 지금은 주로 콜센터에서 인터넷 AI 채팅이나 전화 상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고객 상담 서비스가 화상통화로 전문가와 접속하여 고급 상담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 AS 신청에서도 지금의 콜센터 접수 단계를 생략하고 고객이 직접 화상통화로 내용을 설명하면 전문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험 등 전문 상담 서비스도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는데 상담 직원의 경험에 따라 상담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만약 전국 각 지점에 화상 상담 부스를 설치해서 전문 상담사를 원격으로 연결해 준다면 고객이 원하는 눈높이의 고품질 맞춤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상회의가 증가하면 인터넷 통신 데이터의 양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통신 기업들은 데이터 매출이 늘어나고 5G 시스템이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 화상통신의 단점은 통신 지연 현상이다. 앞으로는 인터넷 합창이 가능할 만큼 통신 지연 현상이 없어지고 실물을 마주 대하듯 화상 품질이 4K급 이상으로 높아지는 화상회의 솔루션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 확산.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계획되었던 각종 이벤트가 모두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스포츠나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박람회, 기업회의,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주선해왔던 MICE 업계는 오프라인 이벤트 대신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추선하고 있다. 국내에는 기업이나 학회의 대규모 온라인 행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스트리밍 코리아, 세아컴즈, 이벤터스, 콜러스 등 플랫폼들이 기업이나 정부 행사, 컨퍼런스나 전시회, 웹세미나 등을 중계하고 있다. 생방송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라이브 스트리밍의 찬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 회의 참석이 매우 쉬워지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 학회나 전시회 등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이벤트를 녹화할 수도 있다. 온라인 이벤트 참여는 오프라인 현장 참여보다 디지털 자료 수집이 매우 쉽고 매우 상세하다. 회의 주관기관 입장에서도 참석자가 전 세계에서 몰려드니 행사를 잘 계획하면 행사 규모가 수십 배로 커진다. 장례식, 결혼식, 학술 모임, 종교행사, 강연, 예술 등 소규모 개인 행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무관중, 무참석으로 치러야 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들 행사 현장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스트리밍이란 온라인상에서 재생되는 모든 미디어를 말하는데 예전처럼 방송 카메라로 찍어 중계차가 방송통신망을 통해서 실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하다. 동시에 여러 플랫폼으로 중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프리즘이란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로 촬영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페리스코프, 트위치, 비메오 등 해외 플랫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 국내 플랫폼으로도 동시에 중계할 수 있다. 이벤트 실황 중계뿐만 아니라 화상전화 실황 중계까지도 포함된다. 이 같은 중계 영상은 일부 공개 또는 공개로 설정해서 시청 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다. 대규모 행사처럼 고도의 장비나 전문 방송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므로 아마추어 방송사나 독립방송사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크몽 홈페이지에 가보면 인터넷 방송 전문가들이 행사를 대행해주는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현장 중계의 백미는 스포츠 게임 중계다. 세계 각곳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스포츠 행사를 실시간으로 관람하려는 열성 팬들이 많다. 관객이 스포츠 게임의 현장 중계를 보고 싶은 이유는 게임 결과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경기 결과를 알고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과 경기 결과를 모른 채 경기 실황을 직접 중계하는 영상을 보는 것은 재미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현장 중계의 가치는 게임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데 있다. 게임의 현장성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다. 바둑이든 PC게임이든 프로들의 게임도 현장 중계의 가치가 있다. 승부를 알 수 없는 막상막하의 게임일수록 현장 중계의 묘미는 커진다. Come on, it's gonna be fucking hard. Special edition and your
잘난 게 Jenny. Wanna rock with Jenny. Keep your head down, nails done like Jenny. Bounce got him obsessed like Jenny. Like. I think I really like Jenny. Haters they don't really like Jenny, 'cause they can never ever be Jenny. But have you ever met Jenny? It's Jenny. It's Jenny. Like Jenny. Rock with Jenny. Keep your head down, nails done like Jenny. Bounce got him obsessed like. But have you ever met Jenny? But have you ever met Jenny? It's Jenny. 책 제목 교실 밖 인문학 콘서트 지은이 백상경제연구원.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